드디어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등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좀 시간이 흐른 뒤일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에코프로의 실적 내용인데요. 광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 가격 하락과 전기차 전방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52%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광물 가격 하락, 특히 뭐 리튬 같은 그 소재 가격의 하락이 결코 이 회사들한테는 장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어떤 단기 악재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위축은 미국의 테슬라는 잘 팔리고 있고 중국의 비아디 전 세계 1등 자동차죠. 전기차죠.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달리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조금 위축된 거는 맞지만 글로벌하게 전기차 시장이 축소됐다는 거는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필터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전년 5조 6천억에서 7조 2천억 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장사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좋지 않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원인은 메탈 가격의 하향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살짝 오르긴 했죠. 에코프로가 장중에 22% 올라가면서 일단 오르기는 했는데 가다 말았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주가에 저는 최근에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악재가 일단은 반영이 어느 정도 오늘 되었고 일단 바닥을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뭐 레깅 효과 또는 역 레깅 효과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제 레깅 효과라는 거는 원재료를 우리가 수입하죠. 특히 대부분 뭐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들을 수입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공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서 뭐 리튬을 샀어요. 그러면은 리튬을 중국에서 캐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얼마량의 양을 샀다 그러면은 이게 뭐 배로 뚝딱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나눠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물량이 얼마큼, 두 번째 얼마큼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지 두 달에 한 번 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처럼 작년 초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료를 받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는 리튬을 좀 싸게 사는데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을 올려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현재 시세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레깅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자재를 내가 싸게 샀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완제품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올리면서 어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좀 뻥튀기가 있었던 거고 반대로 지금은 역레깅 비쌌을 때 굉장히 가격이 비쌌을 때 또 수입을 했겠죠. 근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현재 시세에 맞춰가지고 제품 단가를 낮추다 보니 나는 비싸게 사가지고 사실 단가가 이만큼인데 판매는 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역레깅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4분기는 불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역레깅 효과는 제가 볼 때는 길어진다면은 다음 1분기까지도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역레깅 효과를 빠르게 해소를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횡보를 계속하게 해야 된다면 재고가 많은 기업 그러니까 이미 비싼 가격에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놓고 많이 계약을 해놓은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이 역레깅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짧으면은 1분기, 길어지면 2분기까지도 갈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를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게 현재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좀 중소기업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기업들은 작년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적도 좋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재투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제 발을 막 뻗는 시점이어가지고 아마 뭐 많은 양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인 거죠. 작년에 오히려 무리하게 투자한 기업일수록 올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관련주들을 많이 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번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반등을 했지만, 진짜 반등 시점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 사이에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면 이 반등 시기는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좀 변동이 될 만한 또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중국 증시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부양책에 2일 거래일 연속 반등을 강하게 했고, 특히 히토류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를,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히토류 가공 역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토류주가 어찌 보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지금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히토류주가 많이 올랐대요. 중국 증시에서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상해종합지수 많이 올랐고 어쩌고저쩌고 다 올랐대요. 좋았고, 특별히 이제 어느 쪽에서 시세들이 좀 낮는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히토류가 상승을 주도했고,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도 두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올리면서 은행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전날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차 히토류 채굴 재련 분리 총량 통제 지표에 따르면 히토류 채굴과 재련 분리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10.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또 그러면은 뭐 배터리 많이 안 쓸 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중국의 상황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벌써 올해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2월 그 한 달 지표입니다만, 한 달 동안 지표를 해보니까 히토류 채굴과 재련 분리하는 그 작업을 한 수치가 작년보다 올해가 10% 늘었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배터리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기차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중국 히토, 성화자원, 중과, 삼환 이런 기업들이 10개 종목이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무역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도 또 훈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히토류에 대해서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수요는 여전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히토류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요 뉴스를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대미 수출 20년 만에 1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싸우지만 그러면서도 양 국가가 서로 최대 교역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관세 때리고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멕시코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뭐가 이렇게 수출이 됐길래 대미 수출 1위를 차지했을까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히토류 관련해서 미국은 히토류 금속과 연구 장석을 중국에 크게 전하고 있고,
중국은 히토류 원자재 수입의 50%를 미국에 기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산의 수입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멕시코가 뭐가 있길래?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리튬을 생산을 하는데 멕시코가 리튬, 바로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리튬을 국유화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사기업들보다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도 손 못 댄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리튬 국영화 법안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미국 쪽이랑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계 10대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 정부. 그 멕시코에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슬라의 공장. 테슬라가 이제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2025년도 내년 1분기, 1년 뒤에 이제 가동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에서는 올해 가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라는 동네가 이제는 미국이랑 상당히 뭐 국경도 맞닿아 있지만은 자원 수입이라든지 또 자동차 어떤 낮은 인건비로 생산해서 수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의 어떤 그 교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히토류 채굴 가공 수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첫 지표로는 일단 좋은 성적이 좀 나왔고, 중국 증시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산 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멕시코산 원자재까지, 특히 이제 멕시코는 리튬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중국산도 필요하고 멕시코산도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지금 테슬라가 상승 곡선이 좀 꺾였다 이거지, 테슬라가 갑자기 판매량이 반토막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가는 최근에 좀 출렁였지만 실제로 판매량은 늘었어요. 아직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수요는 아직 건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단기 반등은 좀 있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진짜 반등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반등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4월 달이나 돼야 실적 자료를 만나볼 수가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런 뭐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곳들에서는 미리 정보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면은 보통 선반영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실적이 나올 텐데 4월 이전에도 저는 반영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월 이제 초에서 중순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진짜 반등은 이르면 뭐 3월에서, 만약에 늦어진다면은 뭐 4월 정도에서 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4월 달에 이제 그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어떤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월달 선거철에는 조금 종목들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기회 삼아서 좀 저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 실적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사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한 두 달, 두 달 내외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좀 빨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진짜 반등의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종목들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삼양사 같은 건 좀 벌써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난 영상이 일주일 지난주 드리고 나서 벌써 10% 정도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도 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